안녕하세요. 신디와 에디의 에디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 이전 영상에서 한쪽 눈밑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한동안 영상을 못 찍었다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이게 부어가지고 제가 마사지도 좀 하고 했더니 이게 막 더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더 못 찍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니까 예전에 그 광대뼈 수술을 하면서 붙여놓은 인공뼈가 이제 가수분해가 되면서 수분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차차 가라앉을 테니까 있어 보라고 그래서 있어 보니까 정말로 이제 가라앉아서 지금은 아마 보시면 이제 많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시간 되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했던 채소를 오래 보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암 환자들은 항암 생활을 할 때 채소즙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막스 거슨 박사가 하루에 1.5리터 정도 채소, 야채, 과일하고 야채를, 채소를 섞어서 이렇게 즙을 내서 휴롬 수서기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내가지고 이제 마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속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항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또 생즙이 몸에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한때 열심히 마셨었는데요. 속이 불편하다고 신디가 그래서 한동안 또 이제 동결건조 분말 주스로 바꿨다가 이런 과정이 있었었는데, 처음에 열심히 생즙 만들어서 먹일 때 저희가 야채를 보관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채소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주스를 만들면 조금씩 살 수가 없어서 어느 일정 양을 사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씻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사게 사면 양이 좀 많아지잖아요. 잘 보관해야지 신선하게 오랫동안 꺼내서 주스 만들어서 마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선 이제 채소는 좀 많이, 과일은 조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신선한 과일 먹는 것도 좋은데 당이 달잖아요, 과일이. 그러니까 당 성분이 많아서 과일은 사실 많이 먹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적당량을 먹는 거고, 대신에 채소는 많이 먹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채소 많이, 과일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주스를 만드는데, 처음에 이제 사게 되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흐르는 물에 씻어서, 그다음 식초물에 또 담궈놨다가 다시 맑은 물에 씻어서 이렇게 물기를 말린 다음에 보관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순서인데, 우선 과일을 씻을 때 저희는 그 사과나 이런 껍질이 있는 거 씻을 때는 요런 그 실리콘 수세미를 씁니다. 요거 안 쓰신 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추천드리면, 요게 일반 수세미에 비해서 가격은 조금 더 비싼데, 사과나 오렌지, 레몬 같은 거, 이 외부 씻을 때는 아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빡빡빡 씻을 수가 있어가지고 껍질이 아주 깨끗해지게 닦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퐁퐁을 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일을 씻을 때 한번 쓰시라고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사과나 배, 이런 껍질이 있는 거 있죠. 레몬 이런 거 씻을 때 이런 실리콘, 저걸 쓰면요, 하고 난 다음에 걸어놓으면 물기도 금방 빠지고 이런 다른 수세미에 비해서 좀 위생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하시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는 야채를 씻고 과일을 씻고 할 때 통을 뭘 쓰냐 그러면, 일반 이런 플라스틱 통 이런 거 쓰면 되는데, 혹시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나올지 몰라서 저희는 이런 이 김치통 있죠? 김치 냉장고에 쓰는, 집에서 이 남는 거 아마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도 이렇게 남아서 있는 이런 여유분이 있는 통이 있어요. 요걸로 가지고 야채 보관도 하고
뭐 씻을 때도 씁니다. 대개 과일이나 뭐 채소 씻을 때 낮고 넓은 용기보다는 좀 좁고 깊은 용기가 물을 좀 절약하게 되거든요. 과일도 여기 밑에 한 줄 깔리면 요 정도 반만 물을 부어도 세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좁고 깊은 이런 김치통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작을 때는 작은 통을 쓰고 좀 많을 때는 좀 요거보다 더 큰 거는 주로 채소 씻을 때는 좀 약간 더 큰 통에다가 좀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김치통을 활용을 한다. 왜 이렇게 그러면 김치통을 쓰느냐? 아무래도 김치가 발효식품이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 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고 보는 거죠. 뭐 김치를 넣어서 일주일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몇 달을 갖다가 이걸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 통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이 안 나오고 산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개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김치통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일반적인 락앤락이라든가 이런 나온 거 이건 플라스틱 써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참고적으로 김치통에다가 넣고 그걸 다 씻은 다음에 이제 꺼내서 채소를 보관하려고 하면은 일단 물기를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기가 남아 있으면은 좀 냉장고에 시간이 지나면 물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저희는 씻어서 저녁 때 밤에 씻어서 다음날 아마 한 아침이라든가 아니면 아침에 씻어서 오후 정도 되면 물기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냉장고 통에 넣을 때도 또 남는 김치통에 저희 보관하는데 뭐 보관할 때는 락앤락 같은 거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는데 대개는 이런 타월 페이퍼를 이용해서 이거를 바닥에 깔고 통에 그다음에 채소를 넣고 그다음에 그 위에도 이렇게 이걸 타월 페이퍼로 덮어서 뚜껑 닫고 냉장고에 이제 넣어두는데요. 그럼 이 타월 페이퍼가 이제 수분을 좀 흡수하고 그러죠. 예. 근데 저는 이 타월 페이퍼가 물론 주방에서 쓰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 뭐 닦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몸에 유해한 성분은 없겠지만 먼지가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화장지보다는 덜하지만 있고 용도가 좀 다용도라서 그냥 식품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일식집 횟집에서 참치 보관할 때 쓰는 그 종이 아마 이 남자분들은 술 한잔 하러 가실 때 아시겠지만 그 일식집에 가보면 그 주방장이 밑에서 참치 탁 이게 종이에 돌돌 말려져 있는 참치 이걸 꺼내가지고 탁 썰어가지고 또 뭐 서빙하고 다시 넣어두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저거는 식품 전용으로만 나온 종이기 때문에 훨씬 덜 유해하겠다. 이 타월 페이퍼에 비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게 해동지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고기라든가 얼은 생선 같은 거를 녹일 때 거기 싸놓으면 거기서 난 수분을 갖다가 흡수해주는 그런 종이라 그래서 당장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해동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뭐 박스로 파는 데도 있고 저는 이제 백장소도 한참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해동지인데 뭐 냅킨 같이 생겼죠. 큰 냅킨. 이게 뭐 이렇게 보여도 여기 피면은 이게 넓습니다. 그래서 넓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런 그 냅킨 타입도 있고 해동지도 이렇게 롤 타입도 있습니다. 뭐 취향에 따라서 롤 타입이 있으면은 조금씩 뜯었을 때 이런 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냅킨 타입을 샀었는데 이게 종이 흡수력이 좋아서 그리고 또 이게 단단합니다.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먼지도 안 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식품을 싸는 전용 그 종이기 때문에 뭐 타월 페이퍼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저는 봅니다. 품질이. 그래서 이 펄프로 만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서 젖병 만들 때 쓰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있는데 뭐 저는 환경을 생각해서 펄프로 만든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로 채소를 보관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깔고 바닥에 여기다가 이제 채소를 넣고 또 위에다가 또 한 장 더 덮어서 그다음에 뚜껑을 닫고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요.
상당히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신디 말로는 거의 한 3주는 보관할 수 있다. 잘만 건조된, 물기를 잘 뺀 채소라면. 근데 3주는 너무 오래고, 적어도 2주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호텔에서는 대량으로 식자재가 들어오면은, 그걸 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오래 간다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디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요런, 미트지, 요 해동지 또는 미트 페이퍼라 그럽니다. 인터넷에, 해동지 또는 미트 페이퍼로 검색하시면 이 제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걸 추천드리니까, 요걸 사셔가지고, 채소 보관할 때 또 쓰고, 다른 거, 음식 이렇게 보관할 때 수분을 갖다가 흡수할 필요가 있는 곳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100장만 사도 꽤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월 페이퍼는 달리 굉장히 질겨서, 타월 페이퍼는 보통 이제 한번 보관하니까 나머지 눅눅해져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이거 거의 재활용도 가능할 정도로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월 페이퍼 대신에 해동지, 미트 페이퍼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찍은 겁니다. 그래서 해동지 요거를 한번 사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